104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1번 문제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이 아닌 것은 수량 결정 방법이 있고 단가 결정 방법이 있죠. 수량 결정 방법은 뭐였어요? 계속해서 기록하는 방법, 계속 기록법이 있었죠. 그리고 실지재고수법이 있었죠. 그리고 두 가지를 혼합한 혼합법이 있었죠. 단가, 가격에 대한 결정 방법이 아닌 것은 단가 결정 방법은 뭐가 있었죠? 개별법이 있었고요. 개별적으로 하는 방법이죠. 선입선출법이 있죠. 선입선출법. 그리고 후입선출법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평균법이 있었어요. 평균법은 두 가지로 나누죠. 총평균법하고 이동평균법이 있었죠. 그쵸?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연수학계법은 감가상각 방법이 되겠죠. 104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2번 문제입니다. 현금 및 현금상자산의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 항상 나오는 주제죠. 그죠? 현금 및 현금상자산. 자, 현금이라는 것은 매개의 수단으로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죠? 현금 100만 원.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무슨 우편 환증서 있었죠. 그쵸? 무슨 환. 전신환도 있었고요. 그쵸?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보통 예금하고 당좌 예금, 통장 중에 만기가 없는 통장들 있죠? 요구불 예금, 만기가 없는 통장들. 그쵸? 정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정기 예금 같은 경우는 만기가 있죠. 그쵸? 만기가 있는 거. 그쵸? 단기 매매 증권 주식이죠. 유가증권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쵸? 현금 및 현금상자산. 현금의 범주 안에 속하는 것들이죠. 그쵸? 현금상자산은 뭐였어요? 취득 당시 만기가 있긴 있는데 3개월 기다리면 현금상자산이라고 했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4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3번 문제입니다.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 취득 이후의 지출 뭐가 있었죠? 자본적 지출이 있었고 수익적 지출이 있었죠. 자본적 지출 뭐예요? 재산적 가치가 증가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해당 취득 원가에 가산시켰죠. 그렇죠? 수익적 지출은 뭐였어요? 재산 가치가 증가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바로 비용 처리했었죠. 그 두 가지 성격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죠.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1번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대요. 아, 저 건물 굉장히 좋아졌는 걸 자본적 지출, 건물의 가액에다가 가산시켜야 되겠네.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쵸? 두 번째는요, 건물의 외벽 도색 작업을 했대요. 페인트 칠을 했대요. 페인트 칠을 한다고 해가지고 건물의 가치가 좋아지지는 않잖아요. 그쵸?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 주셔야죠. 비용 처리해 주셔야 되겠고, 3번은요, 타일의 원상 회복. 다시 바꿨대요. 타일을 깨져가지고 어떻게 이 타일 바꾼다고 해가지고 가치가 좋아지지는 않잖아요. 원래 상태대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산 가치가 증가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보일러의 부속품을 교체했대요. 보일러가 있었는데 부품을 갈아 끼웠대요. 사람들이 이 보일러 좋아졌는 걸 이러지는 않죠. 그렇죠? 수익적 지출.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만 자본적 지출이고 2번, 3번, 4번은 수익적 지출로서 비용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정답은 1번. 104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4번 문제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형자산,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없는 것들이죠. 그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했어요. 그쵸? 물리적 실체는 없죠. 형태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했었죠. 인식하기 위해서는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요.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되죠. 그쵸? 요게 무형자산의 정의죠. 그쵸? 3번 봉이가. 그쵸? 그리고 산업재산권이라는 단어도 있었죠. 산업재산권, 상표권,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작권, 개발비만 자산이죠. 무슨 비 하면 다 비용인데 개발비만 자산이죠. 그쵸? 대표적이며, 영어권 이런 단어도 있었죠. 그쵸?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 2번 틀렸는데, 정답은 2번. 그리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거,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것들이 있잖아요. 까다로운 요건들에 의해서 잡아주게 되죠. 그렇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인식 기준이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하는. 자, 무형자산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하죠. 연구 단계 뭐예요? 아이디어를 던지는 단계죠. 그렇죠? 이건 바로 비용 처리한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개발 단계가 있는데, 개발 단계는 세 가지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을 하면 개발비라는 단어를 쓰고요. 세 가지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바로 비용 처리하죠. 그쵸?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한다. 그쵸? 근데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거, 비용 처리 다 한다. 하는 것이죠. 그쵸? 2번이 틀렸습니다. 영어권도 무형자산 단어에 속하겠죠. 104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유가증권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여하튼 취득 원가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타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하였다. 단기 매매 증권이죠.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치 시가로 평가를 하며 그렇죠. 평가 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단타 목적이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수익 비용 바로 잡아준다고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3번 보기 보시면 단타 목적으로 주식을 산 거 취득할 때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했어요? 바로 비용 처리했죠. 이것만 예외였죠. 그렇죠? 즉시 비용 처리한다. 예,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하였다. 매도 가능 증권이죠.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평가 손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장기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 비용 바로 잡아주지 않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잡아주죠. 그렇죠? 2번이 틀렸죠. 그렇죠? 장기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 비용 바로 잡아주지 않습니다. 목표를 이룬 게 아니잖아요. 실현 손익이 아니잖아요. 만기 보유 증권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지출들 부대 비용 가산한다. 그쵸? 단기 매매 증권만 특별했죠. 그쵸?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매도 가능 증권은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잡아줘야 돼요. 단기 손익으로 잡지 않습니다. 수익 비용으로 바로 잡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104회 전산회계 1급 이론 시험 6번 문제입니다. 자기 주식 거래. 자기 주식 거래. 자본 항목에 대한 성격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기 주식 처분이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서 플러스 되는 항목이죠. 자본 잉여금이 되겠죠. 그렇죠? 1번 틀렸어요. 2번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였다. 자본금, 자본 잉여금 플러스 되는 항목이 아니잖아요. 자본 조정 쪽에 속하겠죠. 그렇죠? 3번 감자 차익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서 이익 플러스 되는 항목 자본 잉여금 카테고리 안에 속하겠죠. 4번이 맞는 표현이겠네요.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네요. 자본금, 자본 잉여금이 아니죠. 자본 조정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속하겠죠. 4번이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104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12월 31일 결산 자료입니다.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고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기초 상품 나왔고요. 기말 상품 나왔죠. 상품 T 그려보시면 되겠죠. 그쵸? 상품 T 한번 그려봅시다. 상품 T. 자, 기초가 얼마? 1000만원이래요. 기초가 1000만원. 기초가 1000만원이고요.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들어온 것은 왼쪽에다 기록하고 나가는 것은 오른쪽에다 기록한다. 기말 상품 재고액 얼마? 400만원. 기말이 얼마? 400만원. 그리고 상품 구입한 게 있네요. 상품 구입한 거 얼마? 500만원 있네요. 자, 구입한 거 왼쪽에다 기록하죠. 500만원. 됐어요. 그 다음에 매입 애놀이가 있네요. 네, 구입하는 과정에서 애놀이 깎아준 거죠. 그렇죠? 구입하는 과정에서 환출 반품한 거죠. 그렇죠? 환출 나간 거죠. 그렇죠? 반품한 거 어떻게 해주라고 했어? 빼주라고 했죠. 구입한 가격에다 빼주셔야죠. 그렇죠? 얼마만큼? 70만 원만큼 빼주셔야 되겠네. 매입 원가에서 빼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매출 원가 계산할 수 있죠? 왼쪽 금액의 합계와 오른쪽 금액의 합계가 같아야 되겠죠. 판매가 가능한 상품들 중에서 판매가 되면 매출 원가, 판매가 안 되면 창고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매출 원가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매출 원가 계산하면 얼마요? 자, 매출 원가 계산하면 1030만 원이 될 것이에요. 1030만 원. 이거 분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쵸? 네, 상품이 사라지죠. 자, 물건이 사라집니다. 상품이 사라지고요. 네, 비용 처리해 주셔야죠. 상품 매출 원가 해가지고 비용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104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8번 문제 거래 판료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너무 쉽다. 네, 신용카드 연회비 1만원이 신용카드에서 결제되었다. 딱 봐도 부채 아닙니까 이거? 비용의 발생? 네,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이상한 걸. 정답은 1번이겠죠? 정답은 1번. 2번은요, 보통예금의 이자가 입금이 됐대요.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에 이자, 수익, 그리고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죠.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3번은요, 원재료, 부품을 사왔다. 부품을 구입하였다. 원재료가 생겼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갚아야 될 의무가 생겼죠. 외상 금액을 갚아야 될 의무, 외상 매입금 쓰시면 되겠죠. 외상 매입금 갚아야 될 의무 1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네,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변에, 네, 그리고 부채의 증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그쵸?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1번이 틀렸죠? 백사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9번 문제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자 이거 우리 그거 있었어요. TDT 상품 원재료 상품 T래. 원재료 T, 제공품 T, 제품 T 있었죠. 그쵸? 제조 원가 명세서는 어디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제공품 T까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쵸? 이건 내부 사람들만 보여줄 수 있는 보고서가 되겠죠. 제조 원가 명세서는요. 제조 원가 명세서는 어디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제공품 T까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조 원가 명세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요거죠. 요거 기말 제품. 그쵸? 매출 원가. 되세요? 그리고 기말 제품이죠. 그쵸?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만 제조 원가 명세서에 확인할 수 없죠. 네, 기말 원재료 여기 있잖아. 기말 원재료. 그쵸? 기초 제공품, 제공품의 기초, 제조 원가 명세서에 있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쵸? 여기서부터는 손익 계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쵸?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백사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10번 문제입니다.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뭐가 있죠? 모양에 따른 분류가 있잖아요. 모양이 변동이 되면 변동원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고정원가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 그래프 그려봤잖아요. 맞는 거죠?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2번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 요게 틀렸죠? 통제가 가능한 통제원가, 통제가 불가능한 통제 불능원가.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원가, 추적이 불가능하면 간접 원가였죠. 그렇죠?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 관련이 있으면 관련 원가, 관련이 없으면 비관련 원가인데 비관련 원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매몰 원가였죠. 그렇죠? 관련이 있는 원가 중에 대표적인 예시가 뭐였어요? 기회원가였죠. 기회비용. 그렇죠? 기회비용하고 매몰원가의 정의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백사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11번 문제 기초원가와 가공원가를 계산한 것을 옳은 것은 기초원가, 기초원가는 뭐였죠? 직접 재료비, 첫째, 직접 노비 합친 게 기초원가, 기본원가였죠. 그쵸? 네, 직접 재료비 첫 번째, 그리고 직접 노비 두 번째, 첫째하고 둘째를 합친 게 기초원가였죠. 그쵸? 30만원이겠네. 30만원. 그리고 제조간접비는 뭐였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 있잖아요. 요거 셋째였죠? 요거 셋째가 제조간접원가였죠. 그쵸? 기초원가는 첫째하고 둘째 합친 것이겠고, 가공원가는 뭐였어요? 둘째하고 셋째를 합친 것이죠. 그쵸? 네.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백사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12번 문제입니다. 예정배부율. 예정원가 계산이에요. 예정배부율 1시간당 얼마? 80원을 쓰라라고 사장님께서 얘기했어요. 1시간당 얼마? 80원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 일한 시간은 몇 시간? 5만 시간이라고. 이거 곱해주시면 되겠네. 실제 일한 시간 5만 시간이고 1시간당 80원 쓰라고 했어요. 그쵸?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그쵸? 80원 곱하기 5만원 해주시면 뭐가 나와요? 예정 배부액이 나오겠죠. 예정 배부액 얼마요? 80원 곱하기 5만 시간 하게 되면 400만 원이 나오죠. 예정 배부액. 요건 추정치였잖아요. 1시간당 얼마 쓰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얼마 400만 원, 400만 원. 예정 배부액. 근데 배부 차이가 얼마가 난대요? 13만 원만큼 과대 배부래요. 실제 발생액은 얼마인가? 실제 발생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이 차이가 얼마가 난다고요? 이 400만 원하고 이 실제 값하고 요거 차이가 얼마가 난다고요? 차이가 13만 원만큼 과대 배부래요. 13만 원만큼 뭐래요? 과대 배부라고 합니다. 실제 입장에서 봐야죠. 실제 입장에서. 너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얼마만큼? 13만 원만큼 많이 했니? 그럼 얼마겠어요? 실제 금액이. 그쵸? 빼주시면 되겠죠? 얼마만큼? 13만 원만큼 빼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겠죠. 실제 발생은 얼마? 387만 원이 되겠죠. 너 왜 이렇게 많이 했어? 13만 원 과대배부. 되세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백사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13번 문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죠. 물납,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그리고 담보의 제공, 담보.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법에 따른 공매 경매. 요건 좀 어렵죠? 법에 따른 수용도 있었고요. 법에 따른 공매 경매도 있었죠. 공매 경매. 그쵸? 그러니까 노답인데 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였죠. 사업의 권리를 일부 승계하는 것, 포괄적 양도 다 넘기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았죠.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죠. 그렇죠? 2번이 재화의 공급, 요거는 과세를 하겠죠.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과세를 안 한 것이에요. 그렇죠? 요거 좀 안 보였을 거예요. 아무래도 나도 안 보였는데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너담인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물납, 담보, 사업의 포괄적 양도, 법에 따른 공매, 경매, 법에 따른 수용이 있었죠. 104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14번 문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과세표준에서 빼야 되는 것, 과세표준에서 빼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는 뭘 배웠어요? 과세표준에서 빼야 되는 것 위주로 배웠고요. 그리고 과세표준에 빼지 말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1번 보시면 이거 뭐예요? 연체이자. 연체이자 어떻게 해주라고 했어? 빼주라고 했죠. 그렇죠? 연체이자 과세표준에 집어넣어 있으면 빼주라고 했었죠. 그렇죠? 포함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죠.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매출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주죠. 회계랑 똑같죠.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이런 것들 빼주게 되죠. 그렇죠? 과세표준에서 빼주게 되죠. 포함되어 있으면. 3번은요 외운 기억이 없어요. 이건 포함되어야 될 항목이고 정답은 3번이겠고 4번은요 공급자에 도달하기 전에 파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 이거 빼주라고 했었죠. 그렇죠? 빼주는 거 위주로 우리가 외워줬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내비둬야 되는 것들이 있었죠. 빼지 말고 내비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대송금, 하자 보증금, 판매 장려금이 있었죠. 그렇죠? 그거는 빼지 말고 내비둬야 된다. 자, 포함되는 항목은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104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15번 문제, 간주 임대료의 공급시기. 공급시기 많이 나오는 내용이긴 하죠. 그렇죠? 원래 원칙은 뭐예요? 인도가 되는 때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 그리고 장기하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수출은요 선적일이었죠. 무인자동 판매기, 현금을 인취하는 데 이런 것들 배웠었죠. 그렇죠? 근데 이건 용역의 공급이다. 간주 임대료, 임대료가 아닌데 임대료 집주인 입장에서 임대료가 아닌데 임대료로 간주하겠다. 임대료의 형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임대료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증빙이 없을 것이고요. 세금에 와서 주고받지 않을 것이고요. 어떻게 하느냐, 언제를 공급시기로 보느냐, 신고할 때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로 보겠다.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